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사기꾼 이명박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날 광화문과 전국에 모여서 눈물 겪고 위험을 감수한 탄핵하고 구속시켰더니 그 다음에 광화문에 나와서 춤이라는 하고 돗자리 깔고 앉아 박수 몇 번 치고 대통령이 된 것이 문재인이라는 인데, 재인이라는 얘기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악인이기에 재인이를 고발하는 바이며, 재인이의 그동안 악해와 비리에 대해서 국가는 철저한 수사를 해서 재인이를 반드시 기소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이 취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인이가 얼마만큼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 이중인격자, 위선자, 악인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임료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떠들어대는 인간이 어떻게 그 서민의 쌈짓돈을 수조원 탕진하게 만든 사악한 저축은행 사기에서 로펌 동료인 김외숙이하고 함께 정치판에 들어서 인사수석 대변인으로서 그 허다한 정치 부실과 악정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70억 원이라는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당연한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해명하는 악인을 어떻게 국민들은 대통령까지 뽑아서 83%라는 경이로운 지지도를 보여주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지금 늦게라도 재인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재인을 기소시켜야만 됩니다. DJ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통일 독일도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출했으니 이것은 당연한 통일 수준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DJ 정부에 반해서 제가 마치 철저한 법치주의자라도 되는 듯이 엄격한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정수석이었던 재인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북 송금 조사하는 과정에 전직 검사 함승희는 현대 정몽원 회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검찰 수사관에게 전압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가 일개 수사관이 전화번호부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얘기도 참으로 황당스럽고, 이러한 조사를 고집한 것이 당시의 사정수석이던 문재인이었다면 참으로 가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정수석 시절에 철저한 특검을 수용을 주장해서 결국에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을 고층 빌딩 현대 사옥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만든 그 시발점이 문재인이라면, 재인이가 노무현 정부 시절 얼마 있다가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북한의 비자금을 세탁해 줄 수 없다고, 불법에 가담할 수 없다는 장관에게는 버럭 화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비하를 밝혔는데, 반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라고 BDA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 자금 돈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제재를 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해 당시에 핵발전소에 대한 조치했던 육자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10월 1일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육자회담을 추후에 북한이 복귀했지만, 당시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반코 델타 아시아은행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아이디어에 대해서 당시 육자회담의 수석이었던 천영우 전 안보수석이 보는 앞에서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불법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가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가 나쁜 짓도 아닌데 어떻게 풀어보자 하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 전 수석은 문재인이 여러 번 나서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며, 배임 범죄에 해당되어 은행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저 편한 대로 법을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하는 기회주의자 위선자이지, 사정수석으로 있을 적에는 악질적으로 대북 송금 수용을 고집해서 문재인이가 추후에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박지원의 증언에 의하면
문재인이가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자고 고집해서 DJ를 박살내게 된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하는데, 또 이런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의 추후에 앉힌 문재인이도 한심한 인간이고, 특검을 고집할 적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궁지에 몰렸으니 야당이 주장하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까지 만든 시발점이 문재인인데, 나중에 제가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불법적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 주는 일에 적법한 사유를 들어 반대한 당시의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공개석상에서 박살을 내더라는 모습은 문재인이가 얼마만큼 오락가락하는 이중적인 위선자인가를 그대로 증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비서실장 시절에 수십억 사기 횡령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부정선거로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이를 대통령 되자마자 온갖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1년여의 공을 들여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체육회장을 IOC 위원회에 결국은 올려놓게 되었는데, 수천억 땅 투기로 큰 돈을 벌어들인 이기흥을 비서실장 시절에 법무부 사면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사면이 되는데, 문재인이 시절에 들어서 그렇게 문제 많은 인간을 온갖 혈세를 퍼부어 IOC 위원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정한 거래가 없었다고 국민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수천억 재산가인 체육회장 이기흥을 위해서 단순히 IOC 위원 되도록 도와준 것만이 아니라 전에 수영연맹 회장으로 있던 불교신도협회 회장 이기흥이 수영연맹 시절에 간부들이 협회 돈으로 흥청망청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대부분의 간부들이 구속되고, 거기서 구속을 면한 것이 체육회장 이기흥이었을 정도로 문제가 극심한 인물이며, 수영연맹의 이 종합적인 협회 돈을 가지고 간부들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다가 구속된 사건을 수사한 당시의 특수부 검사가 지금의 검찰총장 이원석 검사입니다. 체육회장 이기흥은 이 외에도 체육회를 불교 신도회로 만드느냐 하는 비난을 얻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으로 지난번 올림픽 파리의 한국 성적을 얼마 전 일본 올림픽에서는 16위로 40년 만에 최하위 성적으로 추락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